대운수 아직 안 나왔죠? 이거 아시는 분 이거 좀 찾아보세요. 요거 할 동안에. 인묘. 순행 일대운이니까 간목사령이에요. 이 대운수를 모르면 사주를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간목이 사령이다라고 했을 때, 이 간목이 출발점이에요. 인월이다 그러면은 이제 수생목을 하는 계절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병화가 사령이다 그러면 수생목 속에는 목생화가 이제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여기냐 여기냐를 알려고 하면은 이 사령이 이제 어디에 되었는지 이 대운수를 알아야 사주가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운수를 항상 사주를 낼 때는 대운수를 알아가지고 내셔야, 내가 찾는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 아깝고 사주 보려고 하는 분들은 많은데 그거 일일이 찾아가지고 내가 봐줄 수는 없거든요. 당령은 간목입니다. 그리고 사령용신도 사령도 간목이에요. 그러면 환경은, 이 환경은 인묘 환경이란 뜻이거든요. 인묘 묘월 환경이란 뜻이에요. 사령도 간목, 이제 당령도 간목. 그러면 간목이 능력이 있으려면은 계갑이 되어 있어야 돼요. 계갑이. 이게 기본 능력이에요. 기본 능력. 다른 말로 조화라고 하죠. 조화가 있어야 돼요. 이건 격은 정제격이에요. 정제격이면은 상신이 이제 상관과 정관을 찾아야 돼요. 상신은 원래 상관이에요. 상관. 그런데 제격은 항상 부신을 먼저 찾으라 그랬죠. 부신을 재생관이 되는가를 찾아야 돼요. 재생관. 재생관이 안 되죠. 재생관 안 됩니다. 상신 없습니다. 오늘은 다 격이 파격이 된 분들이 사주를 많이 내시네. 그러면 이렇게 재성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이 사주는 천간을 보니까 급제와 편제가 합을 하고 있네요. 이 사주는 급제 편제 합을 하고 있네. 그러면 이 사주는 하는 일이 그냥 완전히 그냥 이 쟁제사주세요. 쟁제사주. 쟁한다. 뭐를 넣고? 재성이라는 하나의 임자 없는 무주공산 영역을 넣고 무한 경쟁을 해야죠. 무한 경쟁을 해요. 그러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경쟁에서 내가 우세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성의 생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내가 이기려면 인비, 급제가 이기려면 인겁, 그런데 없죠. 인성이 없죠. 인성이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어려워하는 것 중에서 아니 이거 인성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사람 있어요. 이거 못생하나요? 이렇게 물어요. 인월이잖아요. 인월. 인월은 이거는 미에 가야 있는 거예요. 여기 글자에 있다고 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사주는 인월 사주예요. 인월 사주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축중기토로예요. 축중기토, 천간기토. 그렇죠? 이걸 쓰는 거예요. 여기에 뭐 술이 있다, 뭐 진이 있다 그런다고 토가 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쓰는 거는 천간, 그리고 요 계절의 거. 춘절이면 춘절에 있는 토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성이 없어서 이 쟁제에서 일간은 불리해요. 그러니까 쟁제가 일어나는 해가 언제냐? 경신금년이죠. 신축년, 그러니까 지난 21년, 20년, 앞으로 다가오는 25년, 21년, 20년 이럴 때가 이제 쟁제의 운인데, 그렇게 영역이, 쟁제가 일어날 때마다 내 영역이 조금씩 축소가 돼요. 축소. 그럼 이 사주가 인묘라고 하는 방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실력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맥을 관리해야 돼요. 인맥 관리. 인맥 관리, 영역 관리, 영역 관리. 이게 내한테는 중요해요.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내 동료냐, 내 경쟁자냐, 나의 적이냐에 따라 가지고 내 삶은 확연하게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맥 관리, 인묘라고 하는 것은 방합이잖아요. 방합이기 때문에 이제 인맥 관리와 영역 관리에, 그리고 내가 사는 환경에, 이 내가 사는 환경이 인묘니까 아무래도 이제 교육, 뭐 행정, 이런 환경이잖아요.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인맥이니까, 인묘니까 뭐야? 동창이라고 해도 되겠죠. 동창, 동기, 뭐 이렇게 봐도 돼요. 왜? 이 학교 환경이니까 동창, 동기들과 인맥 관리를 좀 잘 해라.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 이런 나의 환경에 내가 무엇을 활용해서 쓸 것인가, 그거를 잘 관찰하는 것이 우선이지, 내가 실력을 쌓는 게 우선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또 뭐가 있죠, 이 사주에? 요걸 가지고 배열이라고 해요. 배열. 인묘라고 하는 것이 방합이기도 하지만 배열이기도 해요. 배열. 이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인덕이거든요. 인덕이에요. 주어진 인덕. 가족의 사랑, 뭐 가족 덕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근데 신금이 인월이면은 객지 환경이네요. 객지 환경.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묘유충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묘유충을 하니까 인유원진이 되네요. 인유원진. 이제 직장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인맥 관리를 좀 잘 하셔요. 사람하고 관계, 상사와의 관계, 조직과의 관계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거예요. 어린 신묘생인가요? 연세 드신 신묘생인가요? 2011년생인가요? 아니면은 1951년생인가요? 51년생? 아니면은 2011년생? 대원수가 아직 안 나왔나? 3대원 나왔어요? 갑진대원. 이거 병진생 대원수 안 나왔나요?
6대운이네. 요거 질문해 보세요. 사주가 섞였다고 해서 사주가 섞이지 않았는데 섞였으면 그냥 섞인 대로 보시면 되는데 사주 글자가 틀린 건 아니죠? 사주 글자가 섞였나요? 경신일 병자시 저거 불러준 대로 쓴 건데 자, 이 사주 볼게요. 순행의 6대운. 순행의 6대운이면은 이제 계수 신금 중에서 아직까지는 계수가 사령이에요. 이 사주는 계수가 사령이고 신금은 삼합이 없기 때문에 격으로 잡을 수는 없고요. 이 사주는 당령은 계수 지식 습득을 해야 되는 환경.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축 환경이라는 뜻이죠. 지식 습득을 해라. 사령 계수. 그러니까 신계갑을 해라. 여기는 요것도 이제 신계갑을 해라. 신계갑. 지식 습득을 하여야 된다. 근데 남들보다 더 깊게 해야 된다. 자, 이걸 두 개로 나누면 이래요. 신계 계갑 준비와 활용. 신계 이건 뭐 신에서 넘어온 거니까 과거에서 넘어온 거죠. 과거에서. 그러니까 조상한테 물려받은 학문 아니면은 이게 과거의 학문이에요. 과거의 학문. 우리 명리학처럼 천년전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과거의 학문을 이제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과거의 학문을 이제 해야 되는데 기토가 있어야 돼요. 기토가 있어야 되는데 축중에 기토가 있어요. 축중에 기토가 있기 때문에 기신계가 잘 되고 있어요. 기신계. 그래서 환경 요거는 이제 내가 학문을 하는 환경이에요. 환경. 그래서 깊게 공부를 해서 계갑으로 써라. 그냥 합치면은 이게 그냥 지식 습득이에요. 간목 입장에서는 이게 학력이 되는 거고요. 스펙이 되는 거예요. 신금은 지속성이라 그러죠. 지속성 혹은 전문성, 더 깊이 있게 배워라 이 뜻이에요. 당령과 사령을 해석할 때 신계, 계갑 이렇게 이제 나눠야 돼요. 그러면 이 사주의 당령은 환경은 신계, 계갑인 환경이다. 그러니까 지식 습득을 주로 하는 이제 환경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격은 편인격. 편인격. 그러면 편관을 만나야 돼요. 편관을 만나서 살인상생을 해야 돼요. 살인상생. 두 번째 비. 비견을 만나서 인비를 해야 돼요. 살이 없으면 인을 만나야, 비견을 만나야 되고요. 편인격이. 이제 살인상생이 되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재생사를 해야 돼요.
재생살. 이게 2번이에요. 요게 1번이에요. 요게 1번. 1번, 2번. 그리고 만약에 살인상생에서 살을 만나지 못했으면 비견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편인격은 살과 비견이 다 있으면 좋아요. 그럼 있나 이제 찾아봐야죠. 살 살인상생이 되죠. 축중의 계수 있잖아요. 살인상생이 되고요. 또 재생살이 되죠. 월지 안에서 재생살이 돼요. 그 진술충미의 원령의 이게 장점이에요. 단점이기도 해요. 원령 안에서 재생살하고 살인상생을 요 안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오해를 할 게 있는데, 오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신금이 여기 투간이 되었어도 이 신금이 격이 될 수가 없어요. 신금이.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사주가 6대운이고 만약에 이게 5대운으로 넘어와 가지고 신금이 사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유축 삼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투간이 되어도 계수가 용신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의 용신이지 나 개인이 용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내 개인이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사령이라는 말은 나라는 뜻이에요. 나라는 뜻이고요. 당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 환경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 주변의 주인이 되려면 사유축 삼합이 있어야지 정간에 투간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격이 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보좌하는 용신으로는, 보좌하는 희신으로는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격이라고 하는 건 내 직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직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희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직업을 수행해 나가는 능력이거든요. 축토가 용신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축토자 부를 때, 지지를 부를 때 축토라고 하면 안 되고요. 축중의 기토라고 얘기하셔요. 이 밑에 있는 거는 이거는 시간이에요. 시간이고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축월이죠. 축월. 진년, 축월, 축시, 해일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토를 붙이는 거 원래 용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걸 갖고 해수, 진토 이렇게 부르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밑에 건 시간이에요. 시간. 토를 꼭 찾으려면은 축중의 기토, 진중의 무토, 축중의 기토, 해중의 임수 이렇게 지장간을 청관화시켜서 거기다가 육신을 붙이고 격을 붙이는 거지, 축토라고 하는 용어는 잘못된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축중의 신금을 격으로 쓰느냐, 축중의 계수를 쓰느냐, 축중의 기토를 쓰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사령이 6대운이기 때문에 남자 6대운이잖아요. 남자 6대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령이 여기에 있어요. 계수 분야에 있어요. 12일. 그러니까 대한 지나고 12일 정도밖에 안 지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수가 당령이에요. 그리고 사령이에요. 그러니까 내 환경도 그렇고 내가 하는 일도 그래야 된다는 뜻이죠. 편인이니까 편인격이 살아가는 모습은 지식보다가는 지혜로 살아야 돼요. 지혜. 지식보다가는 지혜로 살아야 돼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지혜라고 하는 건 이게 내 직업이란 뜻이죠. 직업. 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게. 이 사주는 또 이제 을병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을병. 순행을 하니까 나중에 목생활을 잘 할 수가 있어요. 목생활을. 그런데 간목이 없기 때문에, 계갑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준비가 부족해요. 준비 부족. 활용은 잘한다. 준비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수생목에서 목생화로 넘어갔으니까 직업이 전환이 되겠죠.
직업 전환이 되는 거예요. 직업이 바뀌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수생목 계절에서 내가 쓰고자 하는 건 목생화니까 직업이 바뀌어야죠. 그리고 또 정화가 또 여기서 또 이제 이렇게 을정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음간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식신 제사를 한다 이러면 자기가 죽어요. 음간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없느냐 그러면 설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즉 너 죽고 나 죽자란 뜻이에요. 이거 신금을 만약에 정화로다가 제사를 한다는 것은 너 죽고 나 죽자. 밑에 근이 없잖아요. 밑에 근이. 이거 진중에 이제 근을 했다라고 하지만 이 정화를 이길 수는 없어요. 정화를. 그래서 식신제사를 하면은 안 되고, 이 사주는 써야 될 게 뭐를 써야 되냐면 병화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일간 입장에서 여기까지 격을 했지만 일간 입장에서는 뭐를 해야 되냐 그러면 상관합사를 해야 돼요. 상관합사를 해서 이거를 써야지. 이거 쓰려고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상관합살로다가 내 능력을 활용해야 된다. 상관합살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외부와의 외부 소통 능력을 통한 이제 거래죠, 거래. 옛날에 상관합살 그러면 뭐 이렇게 부정적 요소가 많이 들어갔었어요. 요즘은 그런 게 잘 없는데 정경유착의 대명사였었죠. 정경유착의 대명사 밀실야합이라고 그랬어요. 밀실야합. 요즘 이런 단어 쓰면 안 돼요. 이거 한 20년 전쯤에 썼던 것들이에요. 밀실야합, 정경유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관합살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 주고받다. 살이라고 하는 권력과 상관이라고 하는 이제 부가 이제 서로 이제 만나는 거죠. 그래서 뇌물을 주고 공사를 딴다.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상관합살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천간에 이렇게 있는 것은 실제로 이제 드러난 거잖아요. 드러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의 의지예요, 의지. 그리고 이 사주는 병화가 을목의 보호자예요, 보호자. 뭘로부터? 이 살로부터 지켜주는 보호자예요. 보호자고, 저 상관이 이 사주에 없으면은, 이 축월에 이 사주는 이제 조우용신도 되지만 이 사주의 이제 절대적인 보호자다. 그럼 이 정화는 뭐냐 그러면 이 을목을 죽이는 귀신이에요. 죽이는 신이에요. 얘는 살리는 화, 얘는 죽이는 화. 이 사주는 이 정화가 이제 유리한 환경을 만난다. 유리한 환경을 만나면 그 환경에 맞게 능력을 다시 재조정해야 된다. 저 정화를 쓰는 순간 죽는다. 그리고 이 사주는 직업이 자꾸 끊어지는 사주세요. 직업 유지가 오래 못 돼요. 직업 유지가 오래 되지 않고, 직업 쓰다가 보면 직업이 끊어져서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런 사주세요. 병화가 있고, 이제 신금의 금생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다가 신금이 설기가 되면 직업이 자꾸 이렇게 끊어져요. 그리고 해자축이라고 하는 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죠.
굉장히 열악하죠. 열악해요. 열악한데 금생수가 안 되죠. 지지에서 금생수가 안 되죠. 그러면 환경을 탓하거나 거기에 있는 사람이 싫어서 자꾸 떠나요. 이 환경이 싫어서. 아이고, 그런 말씀 마세요. 무슨 요즘 같은 시절에 코로나가 지금 기승을 부리는데 어떻게 인사를 오셔요. 좋게 작용하는 거는 효과적으로는 재련을 하면 좋게 작용할 수 있지만 일간이 힘들어요. 일간이 과중과로로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좋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좋은 건지 귀에 나를 권력을 잡혀줘서 좋은 건지 모르지만 이 을목 자체는 정화를 쓰면은 설기가 되어서 일간이 해롭다는 거예요. 일간이 작용하는 것이 환경에 작용하는 것과 어떤 것 직업적 효과를 내는 것과 일간의 음간으로서 설기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은 76년생이면 아직은 몰라요. 76년생인데 벌써 일간이 뭐 이렇게 설기가 되겠어요? 조금 더 있어 보면은 알겠지만 이 대운이 이제 인묘, 진사, 오, 미로 이제 가게 되면 이제 여름이 가잖아요. 여름이 왔을 때 이거 어떡할 거냐는 거죠. 이 병화가 지켜주는 거는 신금은 살을 지켜주는 거예요. 살이나 관살, 경신금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죠. 정화의 설기를 병화가 지켜주진 않아요. 이거는 일간의 의지잖아. 일간이 식신을 쓰겠다는 것은 일간의 의지인데 일간이 근을 지금 진중에다가 그냥 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약한 근은 아니지만 정화를 쓰기에는 시간이 가면 약하다. 이게 대운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사오미로 가게 되었을 때 을목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당연히 축월에 을목을 쓰게 되면 이거는 여기서는 예체능 능력도 나올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정화신금 재련이니까 뭔가 AS라든가 기술적, 과학기술적 능력이 나올 수도 있고요. 정화 자체가 좋은데 을목이 설기가 되기 때문에 일간이 설기가 돼서 안 좋다는 뜻이에요. 이 사주가 기토가 격이 되려면은 5대운이 넘어와야 돼요. 6대운인데 이게 5대운으로 넘어가야 돼요. 3일, 5대운이니까 한 3일이 더 지나야 된다는 거죠. 또 질문해 보세요. 가만있으면 저쪽 위에 한 명이 아까서부터 대기하고 있던 분이 있었는데 병자, 신묘, 신유, 을미. 여기는 통변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이거 공부하는 데지. 공부하는데 뭐 통변 부탁하라 그러면 물론 이론 속에 통변도 들어가지만 여기서 사주를 그냥 통째로 봐달라 그러면 그거는 유료로 돈을 주고 보셔야 돼요. 여긴 공부하는 채널이에요.